누구나 한 번쯤은 갖고 싶어하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 우리에겐 어떤 브랜드가 있을까? 어떤 이는 한글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65년) 전 어떤 이도 같은 생각을 했다. 우리의 글이 없었던 그때, 그래서 한자에 기댈 수밖에 없던 그때, 우리의 문자를 만들고 싶어 했던 조선의 왕.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 우매한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일을 딱하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들로 하여금 쉬이 키어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할 뿐이다. 훈민정음, 한글을 통해 중국과는 다른 우리만의 문화 브랜드를 만들고자 했던 세종의 꿈. 그 세종의 꿈이 지금 부활하고 있다. 우리는 늘 앞을 향해 빠르게 달려왔다. 그렇게 만들어낸 오늘의 발전상이 우리의 가슴 속에 커다란 자부심으로 들어와 있다. G20 정상회의 개최국, 경제규모 세계 13위, 무역규모 1조 달러 돌파, 최고의 IT 강국. 많이 발전을 했고 또 많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광고에도 나오다시피 처음엔 우리가 도움을 받는 나라였지만 이제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여러 국가를 도움을 주는 국가로 변했잖아요. G20의 경제회의의 의장국이 되기도 했고 또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위상이 어느 정도 발전했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저희가 40개국 중에 약 10위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지만 심리적인 측면도 면에서는 그 40개국 평가 대상국 중에서 한 중위권 정도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어떤 그런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나 어떤 인지도는 조금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미국 하면 떠오르는 것, 합리성과 자유. 프랑스는 품격 있는 고급 문화와 음식과 예술. 호주는 깨끗한 자연 환경과 관광 등이 있지만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것이 겨우 고궁 정도. 우리는 우리를 대표할 국가 이미지도 브랜드도 빈약한 실정. 그런데 우리의 역사 문화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이 손꼽아 말하는 한국의 브랜드가 있다. Wenn ich an traditionell koreanisch denke, dann fallen mir ein Hanbok, Hangul, Kimchi. Und ich finde Hangul eine der größten Erfindungen
der Menschheit. Qui est intéressante. Comment, avec un alphabet très simple, on arrive avec des caractères, voilà, il n'y en a pas 36, relativement simples, on arrive à exprimer finalement quelque chose qui est assez compliqué. Et un sentiment qui est compliqué et que même nous, dans la culture française, on n'arrive pas trop à expliquer avec des mots. Donc voilà, ça c'est vraiment un très bon exemple pour moi. 우리가 스쳐 지나갔던 것, 어쩌면 늘 가까이에 있게 무심했던 것,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그것, 한글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글. 사실 그동안 한글에 대한 외국인의 찬사는 셀 수 없이 많았다.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다. 한글은 세계 어떤 나라의 문자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과학적인 표기 체계이다. 한글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지적 성취 중의 하나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도대체 한글의 무엇이 이들을 사로잡았던 걸까? 세종대왕 기념관. 이곳에서 한글의 제작 원리에 대해 담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살펴보았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맨 끝에 있는 정인지 서문을 보면 흥미로운 구절이 눈에 띈다. 한글은 배우기 쉬워서 슬기로운 사람은 아침이 끝나기 전에 깨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알 수 있다. 문자를 전혀 모르던 사람이라도 아침나절이면 깨칠 수 있다는 한글. 거기에는 세종의 원대한 정치적 꿈이 있었다. 많은 백성이 고루 문자 혜택을 줘야겠다. 그야 잘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사람이 무식하면은 글을 모르면은 민주주의를 해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인의 본은 그 당시는 군주시대 때니까 민본 정치를 정말 표본이 아마 세계 역사에 있어서 민본 정치의 표본이 세종만큼 해놓은 어른이 없습니다. 당시 조선의 문자인 한자는 배우기 어려웠다. 한자는 획수가 굉장히 많고 한자는 한 글자가 한자가 한 그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거를 표의 문자, 뜻 글자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뜻이 있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글자가 있어야 돼서 수만 개의 글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양반들도 대략 20년은 배워야 한자를 어느 정도 익힌다고 할 정도였다. 먹고 살기 바쁜 백성들은 평생 글을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세종은 그런 백성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래서 일하기 바쁜 백성들도 배우기 쉬운 문자를 만들어야 했던 것이다. 기억이라는 기본 글자 하나를 배우면 그 다음에 거기다가 획 하나를 그으면은 기억이 되잖아요. 기억이 되는데 그 다음에 쌍기억은 기억을 2번 겹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본 기억이라는 획이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기억 하나를 알면은 3글자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기 쉽고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겁니다. 그건 한글이 혀 또는 입술, 목과 같은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래서 한글만큼 IT 시대에 적합한 언어는 없다.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간편한 음운 체계는 컴퓨터 자판을 자유롭게 변환할 수 있어 IT 시대의 최적의 문자다. 어떻게 보면은 세종대왕이 21세기의 IT 시대를 미리 알고 이걸 이 훈민정음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컴퓨터 시대에는 컴퓨터가 뭐로 운영이 됩니까? 0와 1, 0과 1을 조합해서 모든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글은 예를 들어서 그 모음을 보면은요, 천지인, 하늘, 땅, 사람. 이래가지고 그 천지인 3글자, 기본 글자를 가지고 모든 모음을 만들어냅니다. 조합해냅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그 분석적이고, 편리하죠. 그리고 경제적입니다.
한글이 경제적인 문자임을 연구한 이도 있다. 정태춘 교수는 한글이 다른 문자와 비교했을 때 디자인적으로 효율성이 극대화된 문자라고 하는데 이는 다른 문자와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한자하고 일단 그 비교를 하면요. 한글에 비해서 보통 3.1배 정도, 3배 정도의 인식 시간이 더 걸리고 있고요. 선의 길이는 당연히 길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통계를 내봤더니 선의 길이가 한글에 비해서 한 2.4배 그 정도의 선의 길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형 문자인 그 한자는 한글하고는 이제 비교가 될 수가 없죠. 영어와 비교하면 어떨까? 이렇게 한글은 영어보다 선의 길이가 짧아 훨씬 적은 면적을 차지한다. 한글에 모아 쓰는 특징이 공간을 최적화시켜 글자도 빠르게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디자인을 세종대왕이 잘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게 그렇게 빠른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효과적으로 우리가 눈에 거슬리지 않고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한국어 능력 시험장. 그동안 갈고 닦은 한국어 실력을 평가받는 날, 외국인들에게 한글은 어떤 문자일까? 한류 바람과 함께 한글 열풍도 감지되는데 한국어 능력 시험은 1997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당시 처음 시작할 때는 약 2,692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인원이 증가하면서 2008년에는 약 7만 4천 명, 그다음에 2009년에는 8만 명, 그러다가 2010년에는 10만 명이 넘었고요. 올해는 12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제 한글은 우리의 정신과 문화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가장 한국적인 것으로, 우리를 대표하는 것으로 봐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Als großes kulturelles Achievement Koreas gesehen werden, das seiner Zeit weit voraus eine systematische Schrift gefunden hat, das einzige Land in der Welt, das das geschafft hat, ja, und damit verbunden auch dieser Demokratisierungsgedanke, dass also auch die Ungebildeten, die kein Chinesisch lesen können, alle öffentlichen Verlautbarungen lesen können. Das ist ein ganz enormes Achievement. Insofern für mich eher in eine Reihe mit den ägyptischen Pyramiden zu stellen und sonstigen großen Schöpfungen der Menschheitsgeschichte, als dass es praktische Relevanz für die Zukunft hätte. 외국인의 눈에도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한글. 한글은 이미 국가의 대표 이미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특히 그 중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미적 아름다움인데. Ce sont des caractères très géométriques. Et évidemment, en tant qu'architecte, je trouve qu'il y a une espèce de beauté dans le hangoul qui fait que d'abord c'est relativement facile à écrire puisque c'est vraiment de la géométrie. Et je trouve ça plastiquement très beau. 정말 한글은 아름다운 문자일까? 전시장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문자의 아름다움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축제를 보기 위해서다. 그 축제가 바로 동아시아의 불꽃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정말 독특하면서도 다양한 서체의 디자인들이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데, 타이포 잔치는 이제 글자 예술, 글자로 표현하는 어떤 창작 세계, 이걸 다루는 어떤 비엔날레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거는 글자라는 토양에서 자라는 나무거든요. 근데 그 나무의 꽃,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글자나무의 꽃이 타이포그래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타이포그래피란 문자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치해 생각이나 의도를 표현하는 시각 디자인 기법을 말한다. 그래서 문자 예술의 꽃이라 불리는데, 세계적인 타이포그래피 작가들의 숱한 작품 속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문자는 한글이다. 한글은 우리나라의 정말 문화적인 자랑거리죠.
근데 이제 한글을 그 세계에 자랑한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한글 직접 자랑하는 방법도 있지만 세계의 글자 예술을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전시회를 갖는다, 이런 글자 잔치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오히려 한글을 이렇게 더 우회적으로, 더 보편적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어떤 행사가 되는 거죠. 한글이 이렇게 다양한 글꼴과 문양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사람들은 한글 타이포그래피 작품들을 보면서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세상을 알게 되고 한글의 무한한 매력을 조금씩 깨달아 간다. 우리나라 문자는 접해본 게 방송이랑 이렇게 문자 할자로 된 정형화된 거밖에 못 봤는데 이렇게 디자인된 거 보니까 이런 면도 있고 다양하고 되게 개성 있는 작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오기 잘한 것 같아요. 세계에서 이 글자 관련해서 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이렇게 축복 속에서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세계가 이렇게 주목하는, 이렇게 눈 밝은 사람이 이거의 가치를 정말 이해하는 그러한 잔치로 계속 이렇게 이어나갈 거라고. 우리는 흔히 한글이 과학적이며 언어학적으로 우수한 문자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글의 심미적인 측면, 문자 자체의 아름다움에 주목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일상에서 한글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는 없을까? 전라북도 전주, 이곳에 한글의 아름다움을 독특한 방법으로 찾아낸 이를 만났다. 안녕하십니까? 한글 상형 서체를 개발한 서예가 김두경 선생이다. 그가 개발했다는 한글 상형 서체, 도대체 상형 서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비빔이라는 한글 두 글자인데요. 그 비빔 두 글자를 한자처럼, 어떤 문양처럼 합자를 했죠. 이게 합쳐서 읽을 수 있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리고 나면 비자고, 또 이렇게 가리면 빔자가 되죠. 서로 한데 어울려서 섞이면서 새로운 것이 되는 그 비빔의 뜻을 표현하려고 해봤습니다. 그는 원래 한글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한문을 주로 쓰던 정통 서예가였다. 전라북도에서 세계 서예 비엔날레를 하거든요. 그때 한국적인 서예가 뭐냐라는 것이 항상 대두가 돼요. 근데 한문에서도 중국 서예, 일본 서예, 한국 서예가 다르기는 다르거든요. 근데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중국 서예 아류로 보는 거죠. 중국인들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또 한글이 앞으로 우리가 디자인 시대가 되면 정말 세계적인 콘텐츠가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부터 한 15년 전 그때부터 이제 좀씩 시작을 했죠. 한글에 의미를 더하고 새 옷을 입히는 작업. 김두경 선생의 작품들을 보면 한글의 숨은 아름다움을 알게 된다. 그러나 그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글은 모음 같은 경우 가로 긋기와 세로 긋기가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죠. 또 예를 들어서 하였습니다 하면 습자 하나 빼고 전부 내리긋는 것이 나와요. 쭉 일렬로. 제일 처음에 그게 정말로 부담이죠. 그게 굉장히 큰 부담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찮게 한옥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 우리나라 창호 중에 수태창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단순한 가로 세로 넣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배열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멋진 창호가 되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한글도 그 단순함 속에서 아주 또 추상적인 매력을 발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거기서 봤죠. 그렇다면 한글의 추상성은 어떻게 구현이 될까? 자, 예를 들어서 상생이라는 글자를 두 자를 봐요. 시옷도 두 개, 이 아도 두 개, 다 뒤개씩이라는. 이걸 나열하면 아주 단순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생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먼저 상자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놈을 이제 거꾸로 붙여보자. 이렇게 해서 뒤집어 놓고 한번 써봐요. 이렇게. 그는 단어의 자음과 모음의 규칙성을 찾아 추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이걸 좀 더 변형을 시키면 생자를 이렇게 단순히 문자를 아름답게 쓰는 게 아니라 글자에 표정과 의미를 입혀 새롭게 탄생한 서체. 이게 그가 말하는 상형 한글 서체다. 단순한 글자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상생이라는 의미도 표현이 되고 어떤 문양같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를 하면 사람이 마치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상생이라는 단순한 글자가 이렇게 해서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문양이 된다. 그가 만들어낸 독특하고 재미있는 상형 한글 서체들. 보고 있으면 마치 글자의 표정이 있는 듯 살아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아주 단순한 선이지만 단순하기 때문에 더 큰 추상성과 상징성을 표현할 수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쓰는 한글이 그의 손길을 거치면서 새로운 생명력을 갖고 다양한 표정을 짓게 된다. 보는 글씨이자 읽는 그림이다. 뭐 이런 것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응용했을 때 이게 뭔가는 모르지만 문양이 참 아름답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한글이더라. 이랬을 때 한국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 깊이가 대단하구나. 역사와 전통이 대단한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한글에서 한글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각종 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그의 작품은 작업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주 시내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먼저 김두경 선생은 한글에서 발견한 추상성을 극대화해 조형물로 만들어내기도 했다. 복이라는 글씨가 이렇게 멋진 조형물로 세워진 것이다. 한글을 이렇게 조각으로 입체로 세웠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고 입체물로 아니면 부조 형식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확인한 거니까.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외벽 디자인이다. 전주 시내 한 대형 마트. 대형 마트의 외벽에 걸린 행복이라는 한글도 김두경 선생의 작품이다. 단어의 뜻처럼 행복한 표정을 담고 있는 글. 거기를 오가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그거 단어가 딱 보면 저도 한복 느낌이 느꼈어요. 한복 보면 기분이 더 좋고. 이렇게 외곽에다 이렇게 딱 해놓으면 지나다니는 학교가 또 근처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도 보기 좋고 여러 사람 보기 다 좋죠. 한글도 의미도 있고. 전주의 한 고등학교. 김두경 선생은 이곳 학교 복도에도 작품을 걸었다. 자라는 학생들에게 한글의 아름다움도 알릴 겸 교훈이 될 만한 글귀도 읽게 해주고 싶어 내용에 공을 많이 들였다. 봤을 때는 그냥 벽 장식하는 그런 걸로 줄 알았어요. 이게 한글인 걸 처음 알았는데요. 처음 알고 나니까 이게 이런 깊은 내용이 담겨 있구나 뭐 그런 거 알고 신기했고요. 뭔가 새롭게 다가왔어요. 김두경 선생의 작품을 보면 한글의 가치가 무궁무진한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가치를 디자인화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김두경 선생도 여기에 주목해 한글 서체를 산업화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이런 저 같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좀 규합하고 좀 더 자유롭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것이 지금 삼성 핸드폰이 국민들에게 많은 부를 가져오듯이 우리에게도 많은 부를 또 다른 부를 창조해 줄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눈에 잘 띄게 나와서 딱 보시고 이제 껴보시라든지 디자인 자체도 되게 재밌다고 많이 말씀하세요. 이제 글자 자체를 가지고 디자인한 거기 때문에 했을 때도 이제 튀면서도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 분들이 선물용이라든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글은 뜻을 몰라도 디자인이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데 좀 놀라운 것은 한글은 제품화하기 최적의 문자이기에 그 어떤 곳에도 디자인하기에 좋았다는 점이다. 그 알파벳 같은 것이 그 페니키아 서령 문자에서 발전을 한 문자고, 그리고 한문도 갑골 문자에서 점차적으로 형태적으로 발전을 한 문자인데 비해서 한글은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이 형태로 디자인이 돼서 만들어진 문자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그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글이라는 것을 가지고 상품화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한글은 태생부터 디자인이 된 유일한 문자이기 때문에 제품화하기 쉬웠다고 한다. 힘들었던 점은 오히려 한글에 대한 우리의 편견이었다고 하는데, 한글로 지어진 거는 조금 촌스럽고 영어로 지어지면은 굉장히 보다 더 세련됐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인식들이 사실은 이렇게 한글을 계속 상품하는데 만만치는 않은 어떤 벽이죠. 처음 나왔을 때보다는 지금 이렇게 좀 익숙해진 면들도 있고요. 다른 어떤 한글 디자인 제품들도 꽤 나왔고, 그래가지고 조금 예전보다는 어떤 친밀도? 어떤 그 배리어, 그러니까 장벽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전통 물건이 가장 많은 곳 인사동. 인사동에서 현대 여성의 필수품 핸드백이 유독 많은 매장이 있다. 물건들은 예스런 문양도 디자인도 아니다. 도대체 무엇이 눈길을 사로잡는 걸까? 가만 보니 제품들은 모두 한글 자음과 모음을 활용한 디자인이다. 놀라워하세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이제 가방이나 이런 스카프 같은 경우에 한글로 디자인할 거란 생각을 못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가방 자체에 한글이 다 박혀 있는 거 보시거나 아니면은 디자인 자체가 한국적인 거 보시면은 다들 놀라셔서 오히려 또 이제 그냥 들어오셨다가 구매하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세련된 제품들이 한글 디자인이라고 하니 지나가던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여다보고 싶어지는 모양이다. 이렇게 한글 디자인 제품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는데, 나가보면 외국의 글자라든가 보통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면서 한국에 대한 게 조금 알지 못하는 그 로고로 또 표현된 옷 이런 거 보면서 조금 답답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글도 충분히 예쁘고 또 이렇게 멋있게 디자인될 수 있다는 게 참 보기 좋습니다. 이곳의 제품은 단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애국심에 기대어 판매하는 수준이 아니다. 면세점,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꾸준히 판매되고 있는데 한글 제품의 인기는 예상 밖으로 뜨겁다. 외국인들은 가장 한국적인 문화가 담긴 제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입한다고 하는데, 한 번 오신 분들은 한국에 오실 때마다 꼭꼭 들려서 다시 들리시고 외국인 같은 분들 경우에는 재구매가 되게 상당히 많으세요. 이는 한글이 세계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디자인이라는 걸 보여준다. 한글이 있기에 우리도 머지않아 유명 명품 브랜드 못지않은 글로벌 브랜드를 갖게 될 것이다. 여주의 한 도자기 생산 공장. 이곳에서는 우리의 식탁 위에 오르는 다양한 그릇이 만들어지고 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한글 서체를 디자인화한 제품들. 단아하면서도 깨끗한 동양의 이미지가 물씬 풍기는데, 이들은 왜 한글 디자인을 선택한 걸까? 한글 디자인 자체를 좀 더 세계인에게 알리고 또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상품으로서 또 도자기에 접목시켜서 우리나라의 그런 대표적인 상품으로서 좀 더 세계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하나의 또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그렇게 해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굉장히 많다.
컵 세트, 반상기 세트, 면기 세트 등 일상에서 주부들이 쓰는 그릇은 모두 생산된다. 한글 디자인 역시 거의 모든 제품에 제약 없이 사용할 수가 있다. 손글씨의 멋스러움을 살리는 캘리그래피 디자인 문양만 있으면 똑같은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어 제품화하기도 좋다. 이렇게 백색의 도자기 위에 펼쳐지는 한글은 우리 고유의 멋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한글 디자인 자체는 그 수묵 담채의 느낌을 또 담을 수도 있고, 또 캘리그래픽에 대한 그런 독특한 동양적인 느낌을 또 담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양인들하고 또 저희 일반 그 한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이 한글에 대해서 예전에는 중요성을 못 느꼈지만 이게 디자인으로서 거듭나다 보니까 좀 더 디자인적인 상품으로서 세계인들의 감성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적인 제품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글의 아름다움을 도자기 디자인에 접목해 세계인과 소통하는 문화적 아이콘으로 개발된 제품들. 이건 전 세계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의 디자인이다. 우리의 정신과 문화가 담긴 문자 한글이기 때문이다. 한글을 이용한 디자인의 산업화는 가능성을 넘어서 이제 각광받는 현실이 됐다. 적용되는 분야가 의상이라든가 한글의 도자기, 그다음에 한글 회화, 그다음에 한글 정각, 춤, 광고, 시각 전달 매체, 그다음에 제품 디자인 등등 모든 면에서 지금 한글은 한류바람과 함께 우리 최고의 문화 콘텐츠로서 날개를 달았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우리 그 문화 산업과 맞물린 한글은 그 가치를 지금 무한히 더 커 나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층 빌딩이 빼곡한 서울 강남의 거리. 요즘 빌딩엔 옥상 한켠에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미니 카페가 많이 마련돼 있는데, 그런데 이곳에서 손글씨가 작품으로 발견된다. 도자기 제품의 글씨체를 쓴 주인공이자 이 카페의 한글 작품을 전시해 도시 직장인들에게 작은 울림을 주는 이 캘리그래퍼 김종건 씨다. 직장인들이 와서 그 문자의 아름다움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담긴 내용도 이렇게 즐길 수 있게끔, 예를 들면 또 노력이라는 작품이 있으면은 그 노력이라는 그 내용을 읽고 한번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했다는 것이 이번 전시의 목표입니다. 김종건 씨의 작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전시장을 둘러보았는데 서예와는 정말 다른 느낌이다. 회계의 굵기나 넓이에 따라 정말 다양한 느낌을 주는데 이것이 손글씨의 매력이다. 한글을 선택하게 된 것은 한자를 이해하는데 조형적인 아름다움은 물론 있을 수가 있지만 그거를 또 해석하기 위한 어려움이 또 시대에 따라 좀 많이 힘들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우리 글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글도 많이 있고 그런 글들과 더 쉽게 대중과 소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서 한글 가지고 많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접하는 한글로 만든 작품이라 그저 마음으로 느껴진다. 한글이라고 하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술성에 대한 느낌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직접 쓰고 있는 글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글자들이 이렇게 이쁠 수 있구나, 휘어 갈겨 쓴 것 같은데도 이렇게 이쁠 수 있구나 생각도 많이 했고, 솔직히 일반 그림은 잘 봐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유명한 그림도 봐도 잘 모르는데 이제 그 작가님 거는 딱 보면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캘리그래피, 손글씨는 단순히 겉보기에 멋스러운 글씨를, 예쁜 글씨를 꾸며내는 것이 아니다. 동양의 어떤 붓의 문화와 서양의 펜의 문화가 있는데 붓이 갖고 있는 그 장점을 가장 잘 살린 게 또 손글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굵고 가늘고 느리고 빠르고 번지고 마르고 하는 것들에 의한 그 되게 질감적인 표현들이 나중에 조형으로 보여지는데 그 조형에 보여주는 그런 어떤 문자의 조형들이 굉장히 넓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표현의 어떤 적합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한 어떤 그 표현이 가능한 거죠. 강한 표현과 함께 한글 단어 속에 숨겨진 의미까지 되살려주는 것, 그것이 손글씨의 장점이다. 한글이 갖고 있는 모아쓰기라는 그 특징적인 요소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그 표정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꽃자를 몇 년간 계속 쓰고 있는데 어떤 길이 변화라든지 또 초성과 중성의 어떤 간격이라든지 크기 변화라든지 그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의 꽃을 피울 수가 있었고요. 그런 꽃들은 지금 한 600개지만 한 1000개까지도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또 아름답지 않을까. 이번에는 손글씨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1999년 회사를 만들었을 땐 힘든 점도 많았지만 최근엔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손글씨 자체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떤 그래픽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손글씨를 통해 가지고 기업의 어떤 이미지 제고나 이런 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에게 일단 프로젝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종건 씨의 손글씨는 사실 책 표지, 영화 포스터, 광고, 생활 소품 등 다양한 곳에 자리해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 유럽이나 그 이태리 쪽이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한글 캐러피에 대해서요, 정말로 그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한글 캘리그라피라는 자체가 너무나도 독특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 예술의 가치를 진짜 엄청난 고부가치 효과를 누리면서 해외로 알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보거든요. 손글씨가 이렇게 인기를 끌자 배우려고 찾아오는 이들도 부쩍 많아졌다. 취미로 배워두려는 학생에서부터 전문 캘리그래퍼가 되기 위해 매진하는 이들까지 다양한데 배우는 목적은 달라도 모두 손글씨의 매력에 푹 빠진 듯하다. 캘리그라피 공부를 하면서 흔들바람이라는 서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받침이 있는 글자, 받침이 없는 글자에 따라서 또 쓰는 방식이 달라지고 또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걸 느끼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 묻어나오는 이야기들을 다른 이가 보면서 어떤 좀 감동을 좀 그렇게 갖는다든지, 저희 한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는 분들한테도 좀 저의 어떤 그런 계기로 인해서 좀 더 관심을 더 많이 이렇게 제가 좀 전달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도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작은 연구실에 사람들이 모였다. 학교 내 작은 연구소이자 벤처 동아리다. 백승정 교수를 비롯해 학생들이 하는 일은 바로 한글 디자인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어린이용이니까 한글과 이응하고 시옷, 유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전공한 이들이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저 한글을 써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한글 디자인을 통해 경쟁력 있는 우리의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쉽지가 않다. 디자인을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냥 의미 없이 나열하고 배치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가면서 좀 더 이걸 의미를 좀 더 두고, 그리고 크기에서도 좌우를 이렇게 늘려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디자인을 하니까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한글이 되게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글자를 중간에 잘라 넣어도 다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조립성도 좋고, 그래서 이제 한글을 이제 히읗, 아, 니은 이렇게 따로 두어도 이제 다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가독성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디자인은 좀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상태는 더 새롭게, 더 독특한 시각으로 담기 위해 한글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학생들. 그다음에 이런 문화 상품에 들어갔을 그 결과 재기발랄한 아이디어가 넘치는 새로운 한글 디자인이 탄생했다. 이런 학생들의 바람은 오직 하나. 물론 외국에서 인정받는 것도 지금 좋은 건데,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부터 한글에 대한 좀 인식부터 좀 이렇게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도시나 공공 디자인에서 일단 한글 디자인이 많이 나와야지 그 거부감이 없이 저희 나라 사람들도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한글 사업이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산업체, 그다음에 연구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정부 시스템화에서 어떤 국가적인 전략 차원의 시스템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제 많은 국립국원이라든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활성화 지금 프로그램과 시행을 많이 하고 있고 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제 우리 한류와 더불어서 우리의 콘텐츠인 한글은
더 많은 어떤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어서 정부 지휘 아래 갖추었으면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한글의 멋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한 노력들도 조금씩 생겨나는 중이다. 김종건 씨가 손글씨 1교사로 나섰는데 그 전문 용어로 하면 캘리그라피라고 하고 그냥 순수한 우리글로 하면 손글씨라고 해요. 과거에 서예했던 것들을 다시 디자인해서 만나가지고 그런 글씨들을 컴퓨터가 아닌 직접 여러분들 손으로 글씨를 쓸 거예요. 오늘 작가가 돼서 작품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의미를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붓을 난생 처음 잡아보는 아이들. 획을 긋는 법부터 배우는데 이런 작업이 재미있을 리만무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은 순식간에 붓의 매력에 빠져든다. 너무 누르지 말고 붓 끝으로만. 지루하기도 한데요. 서예도 처음 해보는데 해보니까 재미있었어요. 흥미를 붙이기 시작하면 하나하나 가르치지 않아도 종이 위에는 아이들의 무한한 상상력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아이들의 가슴 속에 한글의 아름다움이 자리 잡아가고 여기에 아이들이 상상력이 더해지면 단 1시간 만에 놀라울 정도의 손글씨 작품이 탄생한다. 네모에 있는 게 바다고, 이거 동그라미가 물방울이고, 이거는 그냥 흐르는 물이었어요. 그 어떤 교육법보다 자연스럽게 우리 한글의 소중함을 가르칠 수 있었던 시간. 실제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일방적이지 않고 되게 창의적인 수업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한글의 새로운 모습을 알게 돼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한글에 대해서 새롭게 이렇게 이쁘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어서 더 기분이 좋았고요. 한글에 대해서 또 다시 아이도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상상력을 문자에 집어넣는 거죠. 쓰기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결과물들 보시면은 뭐 해, 그다음에 물, 달 그런 단어에서 그림으로 이렇게 또 그려지는 어떤 그 상상력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고요.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여기서 수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각 학교에서 또는 또 주변에 또 이제 또 다른 학원에서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좀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의 그 한글이 앞으로 10년 뒤에는 더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인이 한글의 훌륭함과 아름다움을 인정한 데 비해 정작 우리들은 한글의 가치에 대해 너무 무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한글이 우리에게 존재의 의미를 묻는다. 한글은 우리나라 국보 1호가 아니라 국보 특 1호라고 봅니다. 한글은 전 인류의 말과 같이 가는 글자다. 저 개인적으로도 무한한 가능성이고 모든 서예인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이고 또 한글 디자인, 이게 한국적 디자인의 가능성이다라고 생각하죠. 저 혼자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또 이제 상품화 시켰을 때 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각적 즐거움을 같이 또 공유할 수 있고 그런 존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한글을 발전시키기 위해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 한글이라는 언어의 생명력과 디자인이 합쳐져야지 이것이 진짜 그 시장이 넓어지는 거랑 별개로 디자인으로서의 생명력이 있는 거지. 언어는 점점 훼손되고 오염되는데 디자인은 어떤 별개, 오히려 낯선 어떤 그런 느낌으로만 다가선다면은 이것이 이제 괴리가 되는 순간에 그 정말 형태를 이용한 디자인에 불과한 제품들밖에 안 되겠죠. 세종이 꿈꾸었던 한글은 문자 이상의 문자였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도였다. 그것이 중국과는 다른 우리만의 독자적인 브랜드였다. 문자를 넘어 디자인으로 승화돼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는 한글. 문자 이상의 문자 한글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전 세계에서 한국의 얼굴이 되고 있다. 우리만의 브랜드가 될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쓰고 있는 한글, 이 한글이
세계 속으로 비상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릴 새로운 브랜드가 되어줄 그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